자, 이제 페이지네이션 커스텀 작업을 해볼 건데, 커스텀은 어떻게 하냐? 제가 여러분들 스와이퍼 작업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코드가 어떤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클래스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네이션 클릭해보면, 자, 얘가 페이지네이션입니다. 이 녀석.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네이션 박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이죠? 그러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박스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뭐가 걸려있냐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고, 바텀과 탑이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페이지네이션의 위치를 좀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요 녀석이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가져와서, 자, 지금 우리는 페이지네이션을 따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웬만하면 떼놓고 작업을 하세요. 버튼 따로 작업하시고 페이지네이션 따로 작업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스와이퍼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얘가 만약에 이제 바텀에서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30%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먹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에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바텀이 훨씬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느낌표에다가 임포턴트를 줘버리면 내가 이 녀석한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어때요?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에 적용되어 있던 기본 바텀 디자인보다 얘를 더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나는 밑으로 더 내릴래. 그러면 10%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요거 까보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이제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블렛이라는 녀석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렛이 이렇게 있죠. 자, 제가 블렛을 조금 많이 생성해 볼게요. 스와이퍼 뷰를 그냥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6개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제가 3개씩 넘어가기로 했죠. 퍼 그룹도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6개가 등장했죠. 자, 그러면 6개가 등장하면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네이션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 자, 지금 뭐이죠? 자, 얘네들은 페이지네이션 블렛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인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점 있죠? 파란색 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블렛에 보면 여기에 블렛 액티브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블렛 액티브. 그러면 그런 녀석은, 액티브가 붙어 있는 녀석은 기본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블렛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블렛에 액티브가 들어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저는 블렛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복사할게요. 이렇게. 그쵸?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에 블렛 액티브가 붙어있다. 이렇게 쓸까요? 블렛이라고 또 가져올게요. 어디 있어? 이거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블렛이라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컬러를 바꿀래. 레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액티브가 붙어있는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에는 이제 블렛 액티브가 붙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꿨을 때 액티브가 된 대상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디자인을 하려면 이 블렛이라는 이 녀석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을. 그러니까 액티브된 녀석을 건들고 싶으면 얘를 건들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얘를 여러분들이 건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고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를 이용해서
페이지네이션 버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뭐여야 돼요? 자, 이 색상은 화이트가 되면 되겠죠? 그죠? 화이트가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블레 사태 작업을 해줄 건데, 자, 여기다가 너비를 한 20픽셀 정도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10픽셀. 자, 근데 이제 얘가 보더 레디우스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더 레디우스를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어주냐면 기본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더도 칠해 있는 거 보니까 보더도 마찬가지로 한 2픽셀 솔리드 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좀 더 두꺼울 필요가 있겠네요. 한 얼마큼일까요? 이 정도? 5픽셀이라 써볼까요? 5픽셀? 근데 이제 얘가 안쪽으로 커지죠. 그죠? 이렇게 10픽셀 하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블렛을 클릭해서 얘를 딱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걸려있냐, 아마 박스 사이징이 걸려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자, 지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모든 녀석한테.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풀면 되는 건데, 자,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컨텐츠 박스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보더 자체가 밖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보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다 박스 사이즈인 보더 박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좀 더 키우면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두껍게 안 하겠죠. 잘. 한 2픽셀 정도로 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얘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기 블렛들한테 뭐가 걸려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오퍼시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저 트랜스페어런트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홍익대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커스텀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얘를 커스텀하려면 이 블렛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블렛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보이죠? 요게 지금 블렛한테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 디자인을 이렇게 다 바꿔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인라인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으로 걸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따로 조정해서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커스텀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녀석을 위치를 조금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페이지네이션 자체한테 포지션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페이지네이션 요 녀석 자체한테 지금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밖으로 빼낸다? 밖으로 빼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없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을 여기다 뒀죠. 근데 얘는 지금 스와이퍼 래퍼 안에, 래퍼가 아니라 스와이퍼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와이퍼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뭐가 걸려 있다? 얘는 오버플로 히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 히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밖으로 빼내야 된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페이지네이션. 얘를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 녀석 자체를 여러분들 밖으로 빼내는 게 가능해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보더를 좀 레드로 좀 바꿔볼게요. 얘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금 얘한테 바텀을 줘볼 건데,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화면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탑을 움직여요. 탑.
탑 30%. 자, 안 움직이는 거는 기본 디자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이죠? 자, 지금 탑 30%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가 50%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이제 스와이퍼가 아니라, 우리가 스와이퍼 박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뭘 걸어줬냐면, 여기 렐라티브 걸었죠? 그죠? 그러니까 렐라티브를 만약에 안 걸게 되면 화면을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스와이퍼 박스한테 렐라티브를 걸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 움직이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다가 나는 레프트를 10% 줄래? 자, 안 먹으면 임포턴트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얘가 라이트가 뭐가 걸려있는 것 같거든요. 오토로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지금 걸려있죠? 여기에. 자, 지금 보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자체가 너비가 기본적으로 100%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너비 자체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오토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오토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임포턴트를 붙여주면 너비가 적용되죠. 너비 100%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위치를 옮겼죠. 레프트가 지금 10%고 0 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붙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한 8%라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탑을 조금 더 내릴 수 있고, 근데 탑을 내리지 말고 탑은 오토로 둘게요. 오토로 두고 바텀 자체를 10% 이렇게 15% 10%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5 정도 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옮겨본 거는 홍익대학교도 이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옮겨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의 구조를 몰라요. 그러면 이거 왜 이거 줬는데 왜 안 움직일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임포턴트 걸어준 이유는 뭐다? 임포턴트 걸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스와이퍼 CSS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좀 세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내가 쓴 디자인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포턴트를 무조건 다 걸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지어보는 거예요. 지어봤을 때 지금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레프트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커스텀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건 기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를 이용해봤고, 자, 스와이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얘는 하나만 더 해보면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와이퍼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얘가 지금 이제 너비 높이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페이지네이션한테 너비 높이를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상태인 거죠. 10%.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액티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즉 얘가 액티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액티브된 녀석은 너비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비를 30픽셀에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트랜지션 너비가 바뀌는데 .os 걸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치 늘어나는 듯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보더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보더 컬러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레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뭔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블랙. 자, 블랙 좀 잠깐 볼까요? 뭐 걸려있진 않네요. 네. 요렇게 어쨌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도 부여할 수 있다. 됐습니다.